미술금융을 단순하게 말하면 미술을 이용해 돈을 유통하거나 융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통은 흐르는 것을 말하며 융통은 돈으로 미술을 사거나 미술로 돈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융통해달라는 것은 받아오고 갚고 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미술품이라고 하지 않고 미술이라고 한 것은 금융에서 또한 무형의 자산이 유통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고 있는 미술만평 114회차 박정수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SNS에서는 미술품이 마구 잘 팔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술 투자, 미술 렌탈 이런 걸 하려니 뭔가 찜찜하고 안 하려니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영 어색한 상태가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들 힘겹게 사는데 한간에서는 그림이 없어서 못 파는 화가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격세지감입니다. 이번 회차에서 미술금융과 미술품의 재산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갤러리스트이기 때문에 미술금융을 이야기하지만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보통으로 알고 있는 금융을 미술시장으로 접목해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금융과 마찬가지로 미술금융 또한 미술을 이용한 자금의 수요 공급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금융이라 한다면 미술을 팔아 돈을 사는 사람, 미술의 가치를 확장시키는 사람, 미래의 가치를 담보하는 사람의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판매자와 미술을 개발하는 갤러리스트, 예술을 생산하는 예술가, 상호보완적 경제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술금융이라 하면 단순히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미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가치를 개발하고 확장하고 지원하는 사람, 예술을 생산하는 사람의 공동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금융은 돈이 필요한 곳에 이자를 받고 돈을 제공해주는 형태가 미술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권이나 보험, 은행 등이 금융기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술금융을 덧붙이면 일반적 융통의 미술의 가치를 이자로 환산하여 금전거래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유무형의 미술계 사물을 모집하여 돈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사는 행위입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업자가 있듯이 미술계에는 화랑 혹은 갤러리스트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돈을 주고 물건을 삽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면서 돈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융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술품을 팔아 돈을 사는 행위입니다. 돈을 주고 미술품을 사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기에 미술을 사는 사람은 더 나은 가치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장식적인 가치, 보관의 가치, 시각적인 가치,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술금융으로서 사회적 자산으로서 대체 자산으로서 가능한 미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다수 카드 할부를 하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할부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서서 물건을 미리 받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마이너스 대출 또한 미리 돈을 받고 쓴 만큼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미술계에 접목해보면요, 미술을 이용한 돈 거래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고 싶은 부분이 일반 금융과 미술 금융의 차이점과 상이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요, 미술품만을 사용하는 미술 금융은 불안합니다. 미술품에 대한 가치 상승이 곧 금융에서의 이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술품은 미술가의 활동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지만 힘없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미술시장의 특성상 유형의 미술품과 무형의 예술가의 가치, 예술가의 예술가 활동, 사회적 역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에 대한 실질적 가치 삽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3천만 원, 3억이 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이미 미술가나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앞으로 가치 상승을 위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0억, 3억 살 돈이 없거든요. 두 번째로요, 주식의 가치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고 파는 행위에 의한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리세일 마켓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미술품을 구매한 후 금융의 이자 획득이 리세일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미술시장의 메커니즘 이해도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이자를 지급하면서 미술 상품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미술 상품에 대한 인지도와 예술가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금융은 일반의 공산품이나 명품처럼 미술품 자체만으로 가치를 획득하는 품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술금융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미술가에 대한 정신가치와 창의정신, 미술가가 살아온 과거와 사회적 활용 빈도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노래 잘하는 이가 많듯이 미술을 잘 그리는 이들 또한 척 많기 때문입니다. 돈을 융통하는 방법 또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 금융이 있듯이 미술계에도 화가가 직접 구매자를 만나는 직거래가 있습니다. 일반 금융에 간접 금융이 있듯이 미술계에는 화랑이나 딜러를 통한 미술품 판매로 돈을 삽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간접 금융에 있어서 금융기관은 투자금에 대한 거래만 틀 뿐 상품이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미술금융에서의 간접금융은 화랑이나 딜러를 통하기 때문에 미술품에 대한 미술가에 대한 다양한 책임과 미래적 가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리세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술품이 일반 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미술품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과 리세일의 역할에 미술가와 갤러리, 딜러 등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나 금융 상품으로서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미술품과 판매자의 관계에 앞서 미술가의 역량과 미술가를 겸하여 미술가의 가치를 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의 관계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술품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에 대한 가치 상승에 대한 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미술가의 가치와 역량이 포함되어서 판매하는 판매자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금은 어렵고 낯선 이야기입니다만 여기에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종을 함께 꾹 눌러주시면 순차적으로 더 나은 이야기 이를 풀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